좌표 평면 위에서 직선 그리고 x축과 만나는 점을 A라 했다. 자, 일단 그래프 그려봅시다. x축과 만나는 점이니까 x축 표현하고 직선 기울기 이짜리인 거 표현하고 그래서 만나는 x절편 여기가 A 몇 콤마 몇? 마이너스 1, 0이 되겠죠? 오케이? 자, 그리고 직선 위에 임의의 점에서 자, 임의의 점 아무거나 잡았어. P x축에다가 수선의 발을 내렸어요. 그때 수선의 발 여기를 H라고 했고 그리고 이 삼각형의 넓이가 얼마가 되도록? 5가 되도록 하는 P가 두 개가 있다. 왜 두 개가 있어요? 반대편 쪽에도 있을 거니까 여기에도 요쯤에 잡아봤을 때 P를 잡아본다면 여기 P 잡아본다면 요 넓이도 똑같이 5가 될 수 있으니까 됐죠? 자, 근데 요거를 이제 좌표를 막 A,0, A,2A 플러스 2 얘는 A,0 해서 막 씩 세운다 그렇게 하셔도 되긴 하는데 조금 더 편하게 접근해보면 기울기가 2다라는 게 주어져 있잖아. 그러니까 길이 표현할 때 저는 어쨌든 이 넓이를 힌트를 이용하기 위해서 길이들을 표현할 건데 그걸 좌표를 미지수로 할 거냐 아니면 길이를 미지수로 할 거냐 두 가지가 있는 거야. 근데 길이를 미지수로 잡는 게 좀 더 편할 거예요. 자, 여기를 L이라고 한다면 기울기가 2기 때문에 이 길이는 얼마가 되는 거고 2L이 되는 거고 그죠? 따라서 이 삼각형의 넓이가 얼마가 나오게 돼? L 곱하기 2L 곱하기 2분의 1 해서 L제곱 얘가 얼마여야 돼? 문제 주어진 5여야 된다라는 거니까 L 값은 길이기 때문에 양수 루트 5밖에 안 되겠죠. 그래서 루트 5만큼 오른쪽으로 간 지점하고 루트 5만큼 왼쪽으로 간 지점이 이제 P점하고 P'에 대한 X좌표가 될 수 있다라는 거지. 됐죠? 그래서 두 점에 대한 X좌표를 각각 알파, 베타 했을 때 두 개의 곱이니까 하나는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5고 하나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5니까 합차 공식 이용해서 정리를 해주시면 얼마? 마이너스 4가 답이 되겠네요. 자, 원의 방정식 주어져 있고 그리고 원의 그림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위에 있는 점 A를 잡았을 때 OAP 삼각형이 직각삼각형이 됐어. 그 얘기는 뭐야? 뭘 힌트로 하고 있는 거야? OP가 지름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원의 중심도 지름상에 있겠지. 여기 중점. 그죠? 우리 현재 구하고자 하는 게 뭐였어? 직선 OP에 대한 기울기였으니까 이 기울기를 구하려면 이 점의 좌표를 구하거나 아니면 이 점의 좌표를 구해서 기울기 구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끝났어. 이 좌표를 굳이 생각해서 막 여기 기울기, 수직인 기울기, 여기 점 구해보자. 그럴 필요가 없는 문제인 거야. 5만 구하면 끝이야. 이걸로 가지고 이용할 수 있는 게 뭐다? 아, 얘가 지름이다. 지름상에 원의 중심이 있으니까 그 원의 방정식으로부터 원의 중심의 좌표를 구해보시면 몇 콤마 몇이 나와? 2분의 1,6이 나오죠. 이거 정리해보면 되겠지? 그래서 2분의 1,6하고 0,0 사이에 기울기 구하시면 되는 거지. 됐어요? 조금 더 뭐 계산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얘랑 중점이 얘가 된다면 P의 좌표는 1,12가 나오니까 여기서 기울기 구하는 게 훨씬 편하겠네. 답은 얼마? 12. 자, 문제 봅시다. 현재 이런 그림이 있었고 ABCD에서 삼각형 두 개로 쪼갠 거야. 대각선 그어가지고. 그래서 얘의 무게중심 G1, 얘에 대한 무게중심 G2 그리고 G1, G2를 몇 대 몇으로 내분하는 G를 잡았는데 그 G가 이 사각형의 무게중심이다 라고 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삼각형의 무게중심은 구할 줄 알았는데 사각형 무게중심은 다음과 같이 구한다는 걸 알려준 거예요. 이 문제에서. 됐어? 자, 근데 얘를 몇 대 몇으로 내분을 해야 된대? 보면 자, ABC 넓이랑 ACD, ABC 넓이랑 ACD 이 좌우에 있는 두 넓이의 비가 M 대 N이면 넓이 B가 얘 비율은 몇 대 몇이 된다? 거꾸로 N 대 M이 돼야 된다 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 삼각형 넓이가 뭐 2고 이 삼각형 넓이가 뭐 4다 라고 하면 1대 2니까 여기는 2대 1로 내분한 점이 된다 라는 거지. 됐어요? 그래서 아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되고 이제 실제로 문제 나온 좌표 보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합시다. 자, 그럼 문제에서는 네 점의 좌표가 다 알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이 사각형에 대한 무게중심을 구하는 상황이고 대각선도 나눠져 있잖아. 그러니까 여기 G1 잡고 여기 G2 잡고 G1과 G2를 몇 대 몇으로 내분할 거냐면 결정해주면 된다라는 거지. 그럼 일단 G1의 좌표는 어떻게 되는 거죠? 무게중심이니까 0, 0, 2 합해가지고 3분의 2 이렇게 나올 거고 Y좌표는 2, 0, 4 합해가지고 6이니까 3번 나눠주면 2가 되겠죠.
마찬가지로 G2의 좌표도 구해보시면 0, 4, 2니까 6돼서 2, 0, 0, 4 해서 3분의 4 이렇게 구할 수 있겠죠. 자, 이제 뭐 해야 돼? 삼각형 넓이들을 바라보셔야겠죠. 일단 왼쪽 삼각형 BCO 삼각형하고 그 다음 오른쪽 삼각형 ABO 이 삼각형의 비율을 구할 건데 일단 넓이 구해봅시다. 밑변을 뭐로 잡을까? 이걸로 잡아볼까요? 그럼 높이는 뭐야? 요게 될 거니까 밑변의 길이는 2가 될 거고 높이도 여기 x좌표 2가 되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2분의 1 곱하기 2 곱하기 2 삼각형 얘의 넓이는 밑변 얘로 잡고 높이 얘로 잡아보면 자 밑변의 길이는 4고 높이도 4니까 2분의 1 곱하기 4 곱하기 4 이렇게 되겠죠. 계산하시면 2대 8 즉 1대 4가 되니까 G 좌표를 구하려면 몇 대 몇으로 거꾸로 비율을 작성하셔야지 4대 1로 내분하는 점의 좌표를 구하는 게 목적이 된다라는 거죠. G1 대 G1, G2를 몇 대 몇으로 4대 1로 내분하는 점 그게 G가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좌표 다 알고 있었으니까 내분점 공식 씁시다. 따라서 G는 4 더하기 1, 5분의 얘도 5분의 거꾸로 곱해줘야 돼. 얘랑 얘랑 곱하고 얘랑 얘랑 곱해줘야 돼. 그래서 4 곱하기 2 더하기 1 곱하기 3분의 2 하면 8 더하기 3분의 2 얘는 y좌표도 4 곱하기 거꾸로 곱해야 되니까 4 곱하기 3분의 4 그럼 3분의 16 곱하기 더하기 1 곱하기 2 이렇게 되겠네. 했어? 계산. (3분의 26이니까) 15분의 26 맞지? 15분의 26 콤마 3분의 22니까 15분의 22 이렇게 됐죠. 그래서 알파, 베타 합하자 했으니까 답은 얼마? 15분의 48 약분해 주시면 5분의 16 얘가 답이 되겠네요. 그림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림 그려가면서 어떤 상황인지 이해를 해볼 거야. 자, ABC 봅시다. 아무렇게나 그려, ABC. 이렇게 할까요? 어디를 ABC로 하는 게 나려나? 여기 하지 뭐. 자, ABC에서 BC를 1대3으로 내분하는 점. 그러면 BC를 1대3 내분하니까 이쯤에 D가 있겠죠. 비율 표시할게요. 비율은 동그라미로 1대3. 됐어? 그 다음에 BC를, 선분 BC를 2대3으로 외분하는 점. 그럼 외분이면 어느 쪽에 있어야 돼? 바깥쪽에 있어야 되는데 이쪽에 있어야 돼? 이쪽에 있어야 돼? 왜 말을 안 해? B 쪽에 있어야 되는 거죠. B에 가까이 있어야 되는 거지. 자, 그래서 얘를 연장을 쭉 했을 때 B 쪽에 있으면서 비율이 2대3이 되는 거니까 오케이? 2대3 그러면 사실 비율은 2대1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길이의 2배 정도의 뭐가 있다? 2가 있다라는 거지. 됐어요? 그럼 요 비율의 2배가 됐으니까 이거 지금 4만큼에 해당하는 비율인 거잖아요. 빨간색 동그라미, 그죠? 4만큼 해당한 거니까 2배 돼서 얼마만큼? 8만큼에 해당하는 비율이 나온다라는 거지. 됐나요? 자, 그 다음에 A, B를 1대2로 외분. 그러면 A, B니까 이번에는 여기네요. 1대2고 외분이고 A 쪽이 더 가까울 거니까 이 연장선 상에 있을 거야. 그리고 1대2니까 결국 1대1이 되면서 이 길이랑 똑같은 거리에 있다라는 거지. 현재 여기가 F. 됐나요? 자, 그래서 비율도 표현합시다. 여기 길이는 모르니까 다시 새로 잡아서 1대1이 되는 거지. 자, 그럴 때 뭘 구하자? F, E, B. 자, 얘를 연결하네요. 요 삼각형의 넓이. 자, 요 삼각형의 넓이랑 그리고 ABD. ABD면 요 삼각형의 넓이에 대한 비율을 구해야 되는 상황이네요. 됐어요? 그러면 요 넓이를, 요 빨간색 부분에 대한 넓이를 S라고 합시다. 그럼 이쪽에 대한 넓이는 얼마가 될 거야?
1대 3이니까 뭐 3S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모든 것들을 다 넓이를 S에 대해서 표현할 거다라는 얘기야. 그러면 이거 가지고 여기를 한꺼번에 바로 표현하자라는 건 좀 힘들 것 같고, E랑 A를 연결을 했을 때, 오케이? 뭐하게 만든 거야, 결국? 요 삼각형들과 높이가 똑같은 삼각형들로 만든 거지. 그러면 결국 밑변의 비율이 넓이 비율이 될 거니까 1대 8, 이게 요 넓이 비율하고 똑같다라는 거지. 그 다음에 요 밑변에 또 잡고 높이가 또 공유하고 있는 두 삼각형 보시면 밑변의 길이가 똑같기 때문에 여기도 8S가 나오니까 결국 S랑 16S가 된다라는 거죠. 그럼 몇 배인 거야? 16, 16배가 된다라는 거지. 됐죠? 15번 일단은 부등식을 뭐 하셔야 돼? 인수분해 해가지고 어떻게 될지 구하셔야지. 얘는 3하고 7 마이너스 붙여서 3 이상 7 이하 이렇게 만들어질 거고, 그 다음에 얘는 n-2 한 다음에 둘이 합하면 2n-2니까 나오기 위해서는 둘 다 마이너스가 붙여져야겠네요. 그렇죠? 따라서 x의 범위는 얘 외부 범위가 나올 거니까 x가 n-2보다 작거나 같다, 또는 x가 n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부등식의 범위를 나오게 되겠죠. 그럼 이 부등식을 연립할 건데, 얘는 정확하게 그릴 수가 있고 얘는 그릴 때 n에 따라서 달라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봐봐, 일단 정확하게 그릴 수 있는 걸 수직선에다가 표현을 해봅시다. 3부터 7까지 다 포함해서 이 범위가 됐어요. 그리고 여기에 바깥 범위인 어떤 부등식이 해가지고 겹치는 범위를 구할 거다라는 거지. 근데 겹치는 범위에서 정수 x의 개수가 4개가 된다라고 했죠. 현재 요거 겹치는 거 생각하지 말고 요것만 그냥 보면 여기서 정수가 몇 개 나와? 5개가 나오죠. 그죠? 그럼 4개가 나온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야? 1개가 빠졌다는 얘기야. 그러면 이거 문제 다양하게 풀 수 있어요. 막 이쪽에 3개, 뭐 이쪽에 1개, 뭐 2개 뭐 이럴 수도 있고 다양하게 할 수 있지만, 조금 더 쉽게 접근하면 봐봐, n이 자연수였기 때문에 얘도 결국 정수가 될 거고 얘도 결국 정수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정수 이 범위, 정수 이 범위 다 될 거고, 이 사이에 있는 건 누구야? 얘랑 얘 사이 있는 거, 경계 사이 있는 거? n-1이라는 그 정수가 나오겠지. 그러니까 이 정수를 제외한 나머지가 다 된다는 얘기야, 결국. 이 범위에 대한 의미는. 이해됐어? 정수 관점만 생각하자고. 정수 관점만 생각하면 얘는 뭐만 빼고 다 들어가 있는 정수다. n-1을 제외한 정수가 다 들어간다는 얘기야. 근데 방금 여기서 개수가 몇 개였으니까? 5개였으니까 4개가 되기 위해서는 1개가 빠져야 된다는 거고, 그 1개가 어디 안에 있어야 돼? 3부터 7까지 중에 있어야 된다는 거지. 됐어요? 그럼 분명 여기 위에 있는 이 부등식에 대한 얘기는 뭐였지? 정수 n-1만 제외되는 건데, 그 제외되는 애가 누구여야 된다고? 3부터 7까지 중에 하나여야지만 하나가 빠지면서 4개가 될 수 있다는 거지. 따라서 n-1이 될 수 있는 값이 3, 4, 5, 6, 7 이렇게 나오는 거고, n 값은 4부터 시작해서 결국에는 어디까지? 8까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럼 다 합합시다. 이게 12, 이것도 10이니까 다 합하면 30이 되겠네요. 현재 2차 함수가 있고요. 원이 있어요. 동시에 접하는 직선이 3개다 라고 했어. 그러면 그래프를 한번 그려봅시다. 근데 2차 함수도 지금 원도 보면 좀 특정한 상황이야. 특별한 상황이야. 얘는 y축에 대해서 대칭인 2차 함수고, 얘도 중심이 0,-1이잖아. 어디 상에 있어요? y축 상에 있어. 그러니까 둘 다 결국 뭐가 되냐면 y축에 대해서 대칭인 모양이 나올 거야, 둘 다. 자, 그래서 그래프 한번 그려봅시다. 하나는 y는 x제곱 이렇게 그려질 거고요. 하나는 0,-1 여기를 중심으로 하고 있고 반지름 길이도 1이니까 요거 딱 접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네, 원이. 됐나요? 자, 그래서 이 두 도형에 접하고 있는 직선을 보자라는 거고, 그럼 두 도형에 접하는 직선이 요것도 있을 거고요. 둘 다 접하죠, 그죠? 또 뭐도 있어? 요렇게 접하는 직선도 있을 거고, 이쪽에도 똑같이 y축 대칭으로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쭉 내려가시면 뭐 이렇게 있을 텐데, 자, 그래서 이 세 공통 접선으로 이루어진 삼각형의 넓이 어디를 말하고 있는 거고? 요 삼각형을 말하고 있는 거죠. 요거. 요 넓이를 구하자라는 거고, 그럼 이 넓이를 구하려면 우리가 뭐만 알면 끝이다. 밑변하고 높이 구하면 끝이다. 근데 밑변하고 높이가 뭐랑 관련되어 있어? 이 직선의
x절편하고 y절편에 관련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으니까 하나만 구하면 끝이에요. 사실 직선 하나만. 그죠? 접하는 직선 3개 중에서 x축 제외하고 이러한 직선이나 또는 이러한 직선만 구한다면 x절편 어차피 또 y축 대칭이 될 거기 때문에 하나만 구해도 끝나. 한 직선만 구해도. 그럼 직선의 방정식 구하는 게 제일 핵심이다 라는 거고, 원에도 접하고 2차 함수에도 접하는 거예요. 2차 함수 접한 거 우리 중간고사 범위에서 다 했었어. 2차 함수랑 1차 함수랑 접한다 뭐야? 판별식으로 넘어가서 생각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고, 이번에는 이제 기말고사 범위에서 원하고 직선 접할 때는 항상 뭐 하셔라? 중심하고 직선까지의 거리가 반지름으로 동일하다라는 걸 이용하셔야 되는 거죠. 그러면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게 핵심인데 아직 모르니까 일단 미지수로 놓읍시다. mx 플러스 n이라고 놓을게요. 그럼 먼저 2차 함수랑 연립, 얘랑 얘랑 같다라고 했을 때 근이 하나만 나와야 되는 거니까 넘겨서 얘에 대한 판별식이 0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식 하나 만족해야 되고, 두 번째, 직선과 요 점, 중심 사이의 거리가 반지름이다 이용하셔야 되니까, 자, 루트 m제곱 플러스 1분의 0, 마이너스 1 대입하시면 n 플러스 1의 절대값, 얘가 반지름 얼마? 원의 반지름 1이었죠? 1이랑 같아져야 된다라는 거지. 그럼 얘 넘겨서 양변 제곱해 보시면 n제곱 플러스 2n 플러스 1은 m제곱 플러스 1이 될 거고, 1 날리시고, m제곱이 결국 뭐랑 같으니까? 마이너스 4n이랑 같으니까 여기다가 마이너스 4n 넣고 넘겨주시면 n제곱 플러스 6n은 0. 따라서 n값은 0이거나 마이너스 6인데, 제가 잡고 있는 이 직선은 y절편이 n이고 y절편 값은 음수가 나야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6이 되겠죠. 됐어요? 자, 그래서 n 구한 거 여기다 대입하면 24고, 그러면 풀마 2루트 6이 나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어차피 양수인 것만 보자. 2루트 6. 자, 그래서 이 직선의 방정식은 뭐가 됐다? y는 2루트 6, x 마이너스 6 이렇게 된 거니까 x 절편의 좌표는 몇 콤마면? 2루트 6분의 6, 0 정리하시면 2분의 루트 6, 0 y 절편은 0, 마이너스 6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 어차피 대칭이니까 여기다 2배 하시면 밑변 길이 나오죠. 따라서 루트 6 곱하기 높이 6 곱하기 2분의 1 해주시면 넓이 얼마? 3루트 6이 나오게 되겠네요. 자, 두 이차함수 fx랑 gx가 있어요. 그리고 는영 해서 방정식 만들었더니 서로 다른 두 근씩 가지고 있다 라고 했네요. 자, 그 다음에 fx가 0이 되는 두 근이 모두 얘 두 근보다 크기 위한, 일단 대소비교를 하고 있기 때문에 두 근이 허근이 될 수는 없을 거예요. 실근이어야지만 서로 대소비교를 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얘도 서로 다른 두 실근, 얘도 서로 다른 두 실근인데 누가? 얘에 대한 근이 얘보다 다 크다라는 거지. 최고차함계수 둘 다 양수네. 뭐 그리고 벌어져 있는 정도도 똑같네요. 최고차함계수가 1이니까. 그러면 실제로 그래프가 어떤 식으로 그려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야. 어떤 식으로 그려지고 있죠? 만약에 G에 대한 두 근을 여기 점하고 여기 점을 지난다 라고 한다면 얘보다 큰 쪽에 F에 대한 근도 있어야 된다라는 거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다라는 거지. 됐어? 그래서 G가 이렇게 그려지고 F가 뭐 이런 식으로 그려지고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됐니? 그럼 일단은 표면적으로만 봤을 때 서로 다른 두 실근들을 갖고 있어야 되니까 fx에 대한 판별식도 보고 gx에 대한 판별식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판별식 계산하시면 a 맞지? 저거지? a 제곱 마이너스 2 얘는 4 마이너스 a 얘네들이 모두 서로 다른 두 실근 가지려면 양수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일단 요거 a 값은 범위가 어떻게 돼? 마이너스 루트 2보다 작다 또는 루트 2보다 크다 이런 범위 나올 거고요. 얘는 4보다 작다 이런 범위가 나오겠지. 자, 또 만족해야 될 거 뭐가 있을까?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기 위해 함이야. 현재 이거는 그냥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 걸까? 이렇게 그려진다라고 확신 있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오케이? 뭐가 더 있어야 돼? 뭐 축에 대한 얘기도 좀 해볼 수가 있죠. 축이 오른쪽에 있다 이런 거. 그러면 축 한번 보자. fx에 대한 축은 얼마? 마이너스 a가 될 거고요. gx에 대한 축은 얼마? 마이너스 2가 되니까 얘가 더 커야 돼서 따라서 a는 누구보다 2보다 작다라는 것까지 얻어낼 수 있지. 됐니?
근데 또 축만 가지고는 이 두 실근보다 이 두 실근이 더 크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 한번 보자. 왜 그러냐면 이런 그림들도 있잖아. 이렇게 그림이 생겼어. 얘 축하고 얘 축 비교하면 분명 오른쪽에 축이 더 오른쪽에 있지만 오른쪽 함수가 축이 더 오른쪽에 있지만 근들을 비교하시면 동그라미보다 x가 다 크다? 그런 얘기를 못 하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축만으로는 안 돼요. 뭔가 더 힌트를 쓰셔야 된다라는 거고 여기서 이렇게 그려지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교점을 보셔야 돼요. 교점. 요 교점의 x좌표가 항상 어디 있을 수밖에 없냐면 얘랑 얘 사이에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야. 오케이? 그렇게 돼야 이런 그림이 그려질 수 있어요. 그러면 실제로 이렇게 그려지기 위함이면 또 이 교점에 대해서 함수값이 어디 있을 수밖에 없냐면 양수 쪽에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야. 방금 전에 그래프 한번 다시 볼까? 만약에 이렇게 그림 그려져 있었어. 그럼 어떻게 돼요? 여기 동그라미 XX 이렇게 있는 건데 교점에 대한 좌표가 y좌표가 어디야? 음수 쪽에 있게 된다는 거지. 됐어? 이런 식으로 그려지기 위해서는 얘가 둘 다 올라와야 돼요. 둘 다 올라야 x축이 이런 데 꽂히면서 만나는 교점을 봤을 때 다 오른쪽에 있는 게 더 크다라고 얘기할 수 있게 된다는 거지. 즉 이게 이 교점의 y좌표가 올라와야 돼. x축보다. 이런 그림이 그려지려면. 자, 따라서 뭘 구해봐야 된다는 얘기야? 두 함수의 교점을 구해봐야 된다는 얘기야. 그럼 교점 구해봅시다. fx랑 gx랑 만나는 교점. 이 식과 요 식이 같다. 정리해볼게요. 얘는 얘가 되고 a는 현재 어디 있어? 요거 다 만족하려면 2가 될 수는 일단 없다. 그죠? 2보다 작다라는 게 있기 때문에 2가 될 수는 없어요. 2가 될 수 없기 때문에 0이 아니어서 약분을 하셔도 상관없다라는 거고 따라서 x값은 얼마? 2분의 1이라는 결론이 나오게 될 거야. 그럼 교점의 좌표가 x좌표가 2분의 1이다라는 걸 알 수 있으니까 2분의 1을 실제로 넣었을 때 함수값이 뭐가 나와야 된다? 양수값이 나와야 된다라는 거죠. 0이어도 안 돼요. 0이면 어떻게 됐다는 거야, 그래프가? 두 함수의 교점이 어디서 생겼다? 여기서 생겼다라는 거니까 두 실근 비교할 때 둘 다 크다? 아니지. 같은 것도 있더라가 돼버리는 거지. 그죠? 그래서 뭐가 돼야 돼? 함수값이 양수만 돼야 돼요, 양수. 그래서 2분의 1을 실제로 대입합시다. 어차피 똑같은 값 나오기 때문에 f든 g든 상관없어요. 그냥 f에다가 대입을 할게요. 자, f에다 대입하시면 4분의 1 더하기 a 더하기 2 얘가 양수가 돼야 된다라는 거고 따라서 a의 범위는 누구보다 마이너스 4분의 9보다 커야 된다까지 있는 거야. 그래서 이걸 다 만족해야 실제로 뭐가 된다? 저런 그래프가 그려지면서 이쪽에 대한 실근이 이쪽에 대한 실근보다 다 크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이걸 다 만족하는 범위는 어떻게 돼? 최종적인 범위 마이너스 4분의 9보다는 크고 마이너스 루트 2보다 작다 또는 루트 2보다는 크고 2보다 작다. 이게 최종적인 a에 대한 범위예요. 그런데 문제에서 뭐라 했으니까 정수 a의 개수를 물어봤으니까 얘를 대략적으로 얼마? 마이너스 1점 얼마. 얘는 대략적으로 마이너스 2점 얼마. 다 구해놔야 되는 거죠. 얘는 1점 얼마 얼마. 그럼 얘랑 얘 사이에 있는 정수는 없고요. 얘랑 얘 사이에 있는 정수는 뭐가 있어? 마이너스 2 하나밖에 없는 거지. 따라서 정수의 개수는 몇 개다? 1개다 라고 할 수 있겠네. 됐나요? 자, 직선 위로 움직이는 점 P 그리고 요 직선 위로 움직이는 점 Q가 있어요. 근데 두 직선 보니까 어때? 기울기가 하나는 1, 하나는 마이너스 1이니까 서로 수직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뭐 교점의 좌표도 구하기 쉽죠? 여기 교점의 좌표가 몇 콤마 몇? 둘이 같다라고 식 세우면 얼마? 2,1? 뭐 이 정도 구할 수 있겠네요. 오케이. 자, 그래서 여기 위에 있는 점 P 아무데나 잡아봤어요. 그리고 여기 위에 있는 점 Q 아무데나 잡아봤어요. 그래서 PQ의 길이, 얘의 길이가 얼마가 되도록 4가 되도록 적당히 잘 잡아야 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P가 이 상황에서 P가 점점 교점으로 다가가면 어떻게 돼? 이 길이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Q는 바깥쪽으로 도망쳐야 되는 거지. 이런 식으로.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되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거고, 이렇게 되고 있는 거지. 그렇죠? 자, 그래서 그 PQ선에 대한 중점, 여기 점의 좌표를 이제 R이라고 하자라고 했어요. 그럼 PQ가 계속 움직이고 있었으니까 그거에 맞춰서 R도 움직이고 있을 거야. 즉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R에 대한 자취가 있다는 얘기야, 자취. 어떤 모양일지 모르겠지만 일단 자취가 존재한다라는 거고 고정된 어떤 한 점으로부터
A 아래 길이의 최소값을 구하자라고 했으니까 R이 움직이고 있어요, 지금. 그럼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 상황에서 AR 거리가 길까 짧을까를 생각하자라는 거잖아. 그럼 뭘 알아야 돼? R에 대한 자취가 먼저 어떻게 그려진지를 확인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해됐어? 예를 들어서 R에 대한 자취가 뭐 선분이 나왔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근데 A점은 만약에 여기 있네? 라고 한다면 최대 최소는 뭘 봐야 되는 거야? 여기 뭐 수선 내려가지고 얘가 더 길지 얘가 더 짧을지 뭐 이런 걸 봐줘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얘가 최소고 얘가 최대가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R에 대한 먼저 뭘 구해야 된다? 자취를 구하셔야 된다라는 거야. 그러면 자취의 방정식이라는 거는 제가 이제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구하고자 하는 그 자취 위에 있는 점을 x, y라고 두고 x, y 사이의 관계식을 구하는 게 핵심이다 라고 했고 그 관계식을 주어져 있는 상황, 힌트로부터 뭔가 이끌어내야 되는데 자, 문제는 이거예요. 얘에 대한 지금 힌트가 뭐가 있어? 얘의 중점이다. 이거밖에 없거든요. 근데 얘 좌표도 지금 모르잖아. 달라지고 있잖아. 그러니까 얘네 좌표도 결국 미지수로 놔야 된다라는 거고 그 미지수로 얘를 표현하셔야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식이 좀 복잡하더라도 다 표현해야 돼요. 자, 이 점의 좌표를 제가 만약에 뭐라고 할까? A, B라고 할까요? 얘를 C, D라고 할까요? 그럼 일단 얻어낼 수 있는 게 뭐가 있냐 보시면 얘네들이 다 어디 위에 있었어? 각 직선 위에 있었으니까 대입하면 식들이 나올 거예요. 첫 번째, B는 요식 대입한 거야. B는 마이너스 A 더하기 3이다 라는 식 하나 나올 거고 그 다음 얘도 대입하시면 D는 C 마이너스 1이다 라는 식 하나 나올 거고 또 두 점 사이의 거리가 주어졌었죠. 그럼 두 점 사이의 거리 하면 C 마이너스 A의 제곱 더하기 D 마이너스 B의 제곱했기 때문에 16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지. 그 다음에 또 어떤 게 있었어? X, Y가 얘네들에 대한 중점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중점에 대한 거 A 더하기 C 그거의 절반이 X B 더하기 D 그거의 절반이 Y다. 이러한 식들이 쭉 있다라는 거야. 됐니? 근데 우리의 목적은 뭐라고? 구하고자 하는 점에 대한 자취 그걸 X, Y라고 했을 때 X, Y 사이의 관계식을 구해야지 자취의 방정식이라고 했었죠. 그러면 여기 보면 A와 B에 대한 관계식도 있고 뭐 X, Y랑 A, B, C, D 뭐 이런 걸로 이루어져 있는 식도 있는데 이것들을 싹 다 정리를 해서 뭐로 만들자? X, Y로만 있는 X, Y라는 문자로만 있는 식을 만들어내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만들까요, 여기서?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자, 일단은 문자들을 줄일 수가 있었어요. B라는 것은 마이너스 A 플러스 3으로 D라는 값은 C 마이너스 1로 바꿀 수가 있으니까 그럼 얘네들 두 식을 요 세 식이죠. 세 식에다가 다 대입하시게 되면 자, 요거는 어떻게 돼? C, A 이건 그대로고 D와 B를 바꾸는 거죠. 얘에서 얘를 뺀 거니까 결국 C 플러스 A 마이너스 4의 제곱은 16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요거는 그대로고 요 식도 이제 변형이 되는 거지. 2분의 두 개를 더하니까 C 마이너스 A 플러스 2 이렇게 정리할 수 있죠. 이거 Y. 괜찮나요? 자, 그럼 보자. 여기 식을 보시면 C랑 A랑 차도 있고 C랑 A랑 합도 있어요. 근데 또 아래에 있는 식을 보면 C랑 A랑 합도 있고 C랑 A랑 차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X, Y로 정리해서 여기다 넣으시면 이제 더 이상 A, B, C, D가 없는 X, Y로 이루어진 식이 만들어진다라는 거지. 자, 여기서 먼저 뭐가 나와? A 플러스 C가 뭐가 되고 2X가 되고 여기서는 여기죠. C 마이너스 A가 뭐가 되는 거야? C 마이너스 A가 2Y에다가 2 넘기니까 2Y 빼기 2라고 적을 수가 있는 거죠. 그 식을 어디에다가? 여기다가 각각 대입해 보도록 합시다. 그럼 대입하시게 되면 식이 어떻게 정리가 되죠? 2y 마이너스 2의 제곱 더하기 2x 마이너스 4의 제곱이 16이다 라고 정리가 될 거고요. 양변 4를 나누시게 되면 이거부터 쓸게요. x 마이너스 2의 제곱 그 다음 얘는 y 마이너스 1의 제곱 얘가 4다 라고 쓸 수가 있는 거지. 됐나요? 그럼 다 끝났어. 이제 뭐 했다는 얘기야? R에 대한 자취가 뭐로 나왔다? 1으로 나왔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럼 1이 이렇게 있고 현재 중심이 몇 콤마면? 2,1이고 반지름 길이가 얼마인? 2인
원상에 r들이 다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원 밖에 있는 한 점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4. 사실 밖에 있는지 아닌지는 요거 점 사이의 거리가 2를 넘어가는지 안 넘어가는지 확인하시면 되는데 넘어갈 거예요. 확인해 보시면. 그래서 원 밖에 있는 한 점하고 연결을 다 하고 있는 거지. 위에 있는 점 R하고. 그때 거리의 최소값, 최대값을 생각하자라고 한 거니까 최대는 당연히 언제고 원의 중심을 지나게 됐을 때 요 점이 최대가 되는 R이 될 거고요. 최소는 여기가 최소인 점 R이 된다라는 거지. 따라서 이 길이가 라지 M, 요 길이가 스몰 m인데 라지 m하고 스몰 m은 어떻게 구해요? 원의 중심까지의 거리를 구한 다음에 반지름을 더하냐 빼냐로 구하시면 된다라는 거니까 자, m 값은 결국 뭐야? 원의 중심까지 거리에다가 반지름을 더한 값이고 스몰 m 값은 원의 중심까지의 거리에다가 반지름을 뺀 값이니까 구하고자 하는 게 합이어서 이걸 합하시게 되면 뭘 구하라는 거랑 똑같아? 얘 날아가면서 원의 중심까지 거리의 2배를 하셔라라는 얘기지. 누구 점하고 A점하고 원의 중심 2,1하고 됐나요? 자, 그럼 거리 12제곱 그 다음에 5의 제곱 13이네요. 결국 2 곱하기 13에서 26이 되겠네. 좌표 평면에서 반지름 길이가 R이고 중심이 이차함수 위에 있는 원이라고 했으니까 일단은 뭐 이차함수가 있겠죠. 이렇게 이차함수가 있고 여기 위에 어떤 점이 뭐가 된다는 얘기야? 원의 중심이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반지름 길이도 R이라고 했으니까 정해진 거야, R도. 얼마인지 모를 뿐 정해진 거야, 어떤 상수로. 예를 들어서 반지름 길이를 뭐라고 해볼까? 한 요 정도라고 해볼까요? 요 정도? 반지름 길이를? 그럼 요런 원이 되는 거지. 이해됐어요? 오케이. 그럼 요런 원들이 이제 중심이 달라짐에 따라서 계속해서 바뀌는 거지. 반지름 크기는 일정하면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막 바뀌고 있을 거야. 됐나요? 자, 근데 이제 그 다음 뭐라고 했냐면 그 원 중에서 이렇게 수많은 원들 중에서 이 직선에 접하는 원의 개수를 m이라고 하자라고 했어. 그러면 만약에 직선의 방정식이 그냥 예시로 한번 해볼게요. 이러한 직선의 방정식이었다라고 해보자. 그럼 여기에 접하려면 이 반지름 길이가 어떻게 되는 거야? 원의 중심이 있으면 원의 중심이 이렇게 있으면 원의 중심에서 이 직선까지의 거리가 뭐가 된다는 얘기야? 반지름이 된다는 거잖아. 그럼 반지름 길이가 이렇게 정해졌으면 제가 예시로 정한 거야 지금. 정해져 있으면 요 선이랑 평행하게 그었을 때 요 사이 거리들은 다 똑같지 않겠어요? 그쵸? 그러면 요 평행한 선과 만나는 교점인 요 점과 요 점이 뭐가 될 수 있는 상황이야? 원의 중심이 될 수 있는 상황이다 라는 거지. 그래야 여기에 접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그려지고 여기도 이렇게 그려지면서 여기에 접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여기까지 거리가 반지름이었으니까. 됐어? 또 어디도 있어. 이쪽에도 있죠. 이쪽에도 이 거리랑 똑같이 이 정도 거리로 똑같이 선을 이렇게 평행하게 잡아봤을 때 만나는 교점인 요 점하고 요 점도 요까지의 거리가 둘 다 뭐가 되기 때문에 반지름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접하는 원을 생각해 볼 수 있게 되더라 라는 거지. 이해됐어요? 그럼 뭐가 중요하냐면 일단은 얘랑 어떤 그래프 상황인지가 먼저 중요하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내가 예시로 잡은 거잖아요. 이건 두 점에서 만나게. 만약에 이 두 함수가 한 점에서 만날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고 그것도 중요하고 또 모두 중에 반지름 길이도 중요하다라는 거지. 반지름 길이에 따라서 뭐가 달라진 거야? 긋고 있는 평행선의 그 정도가 다르다라는 거지. 됐나요? 자, 그걸 이해했으면 자, 이제 문제를 정확히 이제 바라보도록 합시다. 실제로 현재 이차 함수 이렇게 있었고요. 직선 주어진 거 이런 거 있었죠. 두 함수가 두 점에서 만날지 한 점에서 만날지 아니면 안 만날지부터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그럼 둘이 같다라고 하고 넘겨주시면 요 식이 판별식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두 점에서 만날지 한 점에서 만날지 안 만날지가 달라지게 되는 거지. 판별식 써보시면 양수가 나오고 있음을 알 수가 있고 결국 두 점에서 만나는 그래프를 생각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됐나요? 자, 그 다음 뭐가 중요해? 반지름 길이가 어느 정도인지가 중요한 거지. 그거에 따라서 내가 뭐 한댔어? 얘랑 평행하게 긋고 있는 선이 달라지는 거고
그 평행하게 긋고 있는 선과 이 이차함수가 만나는 교점들이 뭐가 될 수 있었다? 원의 중심이 될 수 있었다라는 거지. 그러면 그 개수를 제가 m이라고 문제에서 놨는데 m이 마지막에 뭐라 했어? 홀수다라고 했어요. 그럼 얘랑 평행하게 두 직선을 이렇게 그을 거야. 그었을 때 만나는 교점이 총 몇 개? 홀수 개여야 된다는 얘기야. 근데 이건 위쪽은 항상 몇 개에서 만나? 두 개에서 만난다는 거 확인했잖아. 그럼 아래로 내려가다가 두 개에서 만날 때도 있고 한 개에서 만날 때도 있고 빵 개에서 만날 때도 있으니까 홀수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 수밖에 없다? 요렇게 접하는 상황이 그려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지. 즉 얘와 얘 사이의 거리가 뭐가 된다? 원의 반지름이 된다라는 거야. 그리고 얘랑 또 평행하면서 길이 같게 여기를 이렇게 잡아봤을 때 만나는 교점인 요점, 요점, 요점 세 점들이 다 뭐한다? 원의 중심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실제로 원이 이런 식으로 그려져 있겠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접하는 원, 이 선에 대해서 이 선에 대해서 접하는 원이 이렇게 3개 정도 그려볼 수 있겠다라는 거지. 그래서 n값은 몇이다? 3이다 라는 걸 일단 구할 수가 있을 거고, 반지름 길이도 구할 수 있죠. 어떻게?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면 된다라는 거고, 그럼 평행한 두 직선을 얘로 잡을래, 얘로 잡을래를 결정하셔야 되는데 얘가 더 낫죠? 왜냐면 얘는 지금 못 구해요. 얘를 구할 수 있어요. 얘가 접하는 상황이었으니까 접한다를 이용해서 구하시면 된다는 거지. 기울기는 똑같이 몇이야? 2야. 그러면 2x 플러스 k라고 했을 때 이 직선과 누구가 이차함수가 접하게 됐다라는 거죠. 됐어? 그럼 둘이 같다 해서 씩 넘기시면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7 마이너스 k는 0이 될 거고, 뭐 판별식으로 하셔도 되고 아니면 얘가 완전 제곱식이 돼야 되니까 이 부분이 몇이 돼야 돼? 1이 된다 하셔도 되는 거죠. 완전 제곱식 되려면. 따라서 k가 얼마일 때? 6일 때가 된다라는 거지. 자, 그럼 k가 6 여기다 집어넣게 되면 요 직선에 대해서 이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가 뭐다? 원의 반지름이 되는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거고, 그럼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시면 루트 5분의 상수항의 차이 5 해가지고 반지름이 얼마가 되더라? 루트 5가 되더라 까지 구할 수 있다는 거죠. 됐나요? 자, 그래서 제곱하니까 얘는 5가 되겠네. 자, 이제 n값만 구하면 돼요. 자, 문제 더 읽어보시면 뭐가 나왔었어? 새로운 또 직선이 나왔네. y는 2x 플러스 1이라는 직선이 나왔고, 거기랑 또 원을 접하는 그 개수를 생각해보자 라는 거죠. 그럼 직선이 2x 플러스 1인데, 자, 2x 플러스 1은 어디 있을까요? 일단 얘가 플러스 6이야. 그럼 얘보다 더 아래쪽에 있어야 된다는 거지. 그리고 간격도 잘 봐봐. 얘랑 얘의 간격이 몇이야? 5만큼 차이 나지, 상수항이. 근데 플러스 1하고 플러스 6도 얼마만큼 차이 나? 5만큼 차이 나지. 그 얘기는 뭐야? 요 간격과 요 간격이 똑같아야 되는 거니까 우리가 지금 새로 긋는 요 직선도 2x 플러스 1이라는 직선도 결국 뭐 한다? 이 거리가 같다라는 거죠. 이게 됐어? 그림이 조금 이상한데 원이 이렇게 접하는 상황이 된 거지.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됐나요? 그럼 봐봐. 얘랑 이제 접하는 원의 개수를 살펴볼 거야. 반지름 길이가 r인데, 그럼 얘랑 평행하게 긋는데 그 간격은 얘로 그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마침 얘랑 아까 간격 똑같았어요. 얘랑 간격이 둘 다 똑같았잖아. 여기 간격이 똑같다라는 거고, 여기에 그을 수 있는 평행선은 이쪽이랑 이쪽밖에 없어요. 그 선 두 개 중에서 이차함수랑 만나는 교점이 어디밖에 없어? 요거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릴 수 있는 원은 하나밖에 나오지 않는다는 거지. 그러니까 얘는 얼마? 1이 되는 거죠. 1. 그래서 m 더하기 n 더하기 r 제곱하시면 답은 얼마? 9가 답이 되겠네요. 2번. 자, 내실수 A, B, C, D에 대해서 직선 얘 위에 있는 세 점을 놨어요. 그럼 일단 직선 아무렇게 그려봅시다. 이렇게 그려져 있고요. 이 위에 세 점이 있는데 PQR. 가족권에서 마이너스 1, A, C 순으로 커진다라고 했으니까 X좌표가 현재 오른쪽 가면 갈수록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이지. 그러니까 P점 좌표 요렇게, 그 다음에 Q점 좌표 요렇게, 뭐 R은 요렇게 제가 임의로 잡은 거예요, 세 점을.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다. 그 다음에 얘는 A, B다. 얘는 C, D다. 이렇게 된 거죠. 자, 문제 더 읽어봅시다. PQ를 지름으로 하는 원.
자, 얘네 둘을 지름의 양끝으로 하고 있는 이런 원. 그리고 또 QR을 지름으로 하고 있는 원. QR. 얘네들을 또 지름으로 하고 있는 원.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 있는 거죠. 그래서 얘를 C1, 얘를 C2. 현재 두 원은 Q에서 접하고 있는 상황까지. 그때 삼각형 OPR이 갑자기 나왔어요. OPR. 그리고 C1, C2가 다음 조건 만족할 때 ABCD의 합을 구하라 했는데, 자, OPR. 원점은 어디 있니? 원점. 여기다가 원점 대입해 보세요. 식이 성립합니까? 성립 안 하지? 그 얘기는 뭐야? 이 직선상에 있는 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원점 어딘지 몰라. 그냥 아무 데나 찍어볼게. 뭐 이렇게 원점 있다고 쳐요. 그러면 OPR이죠. 삼각형 OPR은 이렇게 생긴 모양의 삼각형이 되겠네요. 현재. 됐나요? 자, 그럴 때 가나다 조건은 만족한다 라고 했어요. 일단 가 조건은 아까 써먹었고요. 나 조건 봅시다. OPR에 대한 넓이가 나왔어. 그럼 삼각형 넓이를 우리가 어떻게 쓸까를 생각하셔야 되는데, 밑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로 계산을 하실 거죠, 당연히. 그럼 어디를 밑변으로 잡을까를 고민하셔야 돼. 그럼 어디를 밑변, 어디를 높이로 잡을까요? 그럼 당연히 밑변을 얘로 잡든 얘로 잡든 얘로 잡든 높이 구할 때는 무조건 뭐 할 수밖에 없어?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을 쓸 수밖에 없어. 그럼 아무래도 직선의 방정식을 알고 있는 얘를 점과 직선 사이, 이걸 높이로 잡는 게 낫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밑변을 얘로 잡는 게 맞아요. 오케이? 자, 따라서 얘를 밑변으로 한번 잡고 얘를 높이로 잡아봅시다. 그럼 바로 구할 수 있는 거, 점 정확히 알고 있고 직선의 방정식 정확히 알고 있으니까 높이는 바로 구할 수 있겠네. 그래서 높이는 루트 3제곱 더하기 4제곱 분의 0,0 대입해서 마이너스 5의 절대값 계산하시면 얼마? 1이 나오고 있으면 알 수 있겠죠. 높이가 1이네요. 그럼 밑변의 길이가 몇이 된다는 얘기야? 넓이가 얼마를 했으니까? 2분의 15다 라고 했으니까 밑변의 길이는 15가 되는 거죠. 괜찮을까요? 자, 그럼 제가 밑변만 다시 볼게요. 현재 밑변은 이렇게 된 직선상의 P와 R좌표였어. 그리고 이 직선의 기울기는 얼마야? 기울기는? 그치, 4분의 3이 된다는 거죠. 그럼 제가 이렇게 직각삼각형 하나 그려볼게요. 얘 길이는 얼마고? 밑변이었으니까 15고, 얘 기울기가 4분의 3이었기 때문에 얘 증가량 비율이 몇 대면? 4대 3이 되는 거죠. 그럼 피타고라스까지 쓰면 4대 3대 5가 되는 거지. 이해됐어? 비율이 4대 3대 5야. 그럼 여기다 3배하면 실제 길이가 나오고 있다는 거니까 각각 다 3배 주시면 여기 실제 길이는 12, 여기는 실제 길이가 9야. 됐니? 즉 여기 X좌표, Y좌표를 둘 다 알고 있으니까 여기서 12만큼, 9만큼 바꾸시면 R좌표가 나오게 된다는 거지. 이해됐어요? 그럼 요 점의 좌표가 몇 콤마 몇인 거야? X좌표에다가 11을 더하니까 11, Y좌표에다가 9만큼 더하니까 얼마? 7이 나오게 된다는 거죠. 여기 좌표까지 구했네? 최종적으로 뭐만 구하면 끝이야? 요 점만 구하면 끝이야. 자, 이제 다조건 봅시다. 1C1과 1C2의 넓이 비가 1대 4다 라고 했어요. 그럼 2원과 2원은 넓이 비가 1대 4라는 얘기는 길이 비율, 닮은 비가 몇 대면? 제곱하기 전이니까 1대 2가 된다는 거고, 결국 지름에 대한 비율도 1대 2가 될 거니까 15라는 길이를, 물론 내분점 공식 쓰셔도 돼요. 그렇게 해서 끊는다, 그렇게 하셔도 돼. 아니면 저는 이렇게 할게요. 여기가 Q인데 1대 2니까 실제 길이가 몇 대 몇? 5랑 10으로 나눠지게 된다는 거지. 그럼 여기 수선 내리시면 얘 비율이 몇 대면? 아까 4분의 3이 기울기였으니까 4대 3. 딱 길이가 4하고 3이 나오겠네. 그렇죠? 그럼 Q의 좌표는 P의 좌표에서 X좌표가 4만큼, Y좌표가 3만큼 추가된 거니까 요 Q의 좌표는 몇 콤마 몇이 된다? P의 X좌표에서 4만큼 더하니까 3, P의 Y좌표 마이너스 2에서 3만큼 더하니까 1이 되는 거지. 그래서 물론 내분점 공식을 활용하셔도 돼요. 얘를 몇 대면 1대 2로 내분하는 점을 구한다, 그렇게 하셔도 돼요. 근데 저는 길이를 잘 알고 있으니까 길이 가지고 좀 더 쉽게 접근해 본 거고, 따라서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는 얘네 다 더하는 거니까 3 더하기 1 더하기 11 더하기 7 계산해 주시면 22가 답이 되겠네요.
C가 있고요. 그리고 C를 평이동해서 새로운 원을 만들어냈어요. 근데 새로운 원이 기존의 원의 중심을 지나고 그리고 어떤 직선이 두 원을 모두 접한다 라고 했으니까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되겠지. 원이 두 개가 있어. 그 평이동했어. 근데 원의 중심을 기존에 있던 원의 중심을 지나게 됐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뭐 그림이 그려지겠죠. 그림이 엉망이긴 한데 자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새로운 어떤 직선이 두 원에 모두 접한다라고 했으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접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됐나요? 그래서 기존에 있던 원, 새로운 원 C' 잡았어요. 여기가 원의 중심. 자, 중심의 좌표 몇 콤마면 1,0이었고 얘를 평행 이동해서 새로운 중심이 됐을 거예요. 근데 봐봐. 평행 이동해도 반지름 길이는 달라지지 않기 때문에 결국 얘와 얘 길이도 반지름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얘 원도 반지름이 똑같았으니까 결국 C도 누굴 지나야 돼? C'의 중심을 지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야. 그래서 자, 평행 이동한 정도가 얼마만큼이니까 A만큼 B만큼이니까 얘 좌표도 1 플러스 A, B 이렇게 바뀌게 되겠죠. 자, 그러면 접점까지 연결을 다 해보시면 여기도 수직, 여기도 수직 이렇게 될 거야. 얘를 연결하시면 그럼 여기 수직이고 여기 수직이면 이 선에 대해서 둘이 뭐한다? 평행하다라는 것까지 확인할 수가 있겠죠. 아, 그럼 얘랑 얘랑 평행하네? 그럼 얘네 두 점 사이에서 기울기가 몇이 돼야 되네? 넘기면 3분의 4가 돼야 된다라는 것까지 알 수 있고 얘 기울기가 사실 아까 평이동한 정도 아닐까요? A만큼 평이동했고 B만큼 평이동했다 해서 이렇게 나온 거였잖아. 그게 결국 기울기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A분의 B가 뭐가 된다? 실제 이 기울기인 3분의 4가 된다라는 거를 하나 얘기해 볼 수 있을 거야. 됐나요? 그리고 또 뭐가 있어? 얘 거리가 반지름이 된다라는 것도 얘기할 수 있으니까 빗변의 길이는 요 삼각형에서 피타고라스를 쓰시면 a제곱 플러스 b제곱 루트 씌운 거 그 값이 반지름이 얼마? r이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죠.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원의 중심하고 직선까지의 거리가 결국 반지름이 되니까 우리는 중심 정확히 알고 있고 직선의 방정식도 알고 있으니 반지름을 구할 수 있어 없어?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 씁시다. 그럼 루트 25니까 5분의 1,0 대입하시면 25의 절대값 25겠네요. 따라서 반지름 길이가 얼마? 5가 된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거고 얘 양변 제곱하시면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25가 된다라는 거죠. 근데 A와 B에 대한 비율이 3대 4니까 그냥 여기를 뭐 3K, 4K라고 할게요. 그러면 3K, 4K 실제 길이를 온 거야. 그럼 얘는 9K 제곱 더하기 16K 제곱이 되니까 K 제곱이 얼마가 되고 1이 되고 K 값은 얼마다? 길이가 되기 때문에 1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럼 1 실제로 대입하시면 A 값은 얼마? 3, B 값은 얼마? 4가 나오게 된다는 거지. 됐죠? 자, 1번 봅시다. 아랫값 얼마 나왔었어요? 5 나왔죠. A, B 값 얼마? 3하고 4가 나왔네요. 끝.